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JP모건 다 계획이 있었다 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민코인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 비상해제 부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 연준은 그대로 금리 인상 중단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의 위축과 제약적 금리, 파월의 의미 있는 변화 추이를 보았더니 아무래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더라 라고 그렇게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팩 웨스트가 하루 만에 상한 하한 없죠. 하루 만에 80%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건 매번 제가 다뤄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변화 곡선이 이렇게 변동폭이 매우 크다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이번에 JP모건에서 일제히 보고서를 냈는데 상향 조정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고요. 매수에서 매수로 바꿨고, 또는 매도에서 두 단계 점프해가지고 매수로 바꿨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내비쳤냐면요, 예금 유출이 크지 않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좀 많이 밀렸다라는 의견과 예금 보호 확대 및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톰리는 지역은행 매도가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역은행 매도세는 히스테리 영역에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비슷한데 이 이름이 비슷한 부분으로 오인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밀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진짜 거의 매도세가 좀 과할 정도이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반면에 미국은 되게 정보에 따른 비대칭 효과가 매우 큽니다. 특히나 그래서 개인이 어떤 자료를 보려고 하잖아요. 웬만한 자료는 다 유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꼭 잘 확인이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걸 돈 주고는 또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위기니까 이렇군 저렇군 일단 매도를 먼저 때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JP모건이 되게 얍삽한 게, 제가 매번 얍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본인들이 이번에 FIC를 인수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상향 보고서를 많이 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또 절묘한 타이밍 때 또 보도도 공매도 금지 검토 시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 정부에서 JP모건을 좀 그렇게 같이 연합체계로 좀 도와달라고 하고, 네가 약간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했으니 뭔가 있는 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너무 이게 대놓고 좀 작업 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그리고 매우 주관적인 의견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오니 숏 스퀴즈 현상이 갑작스럽게 나와줌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빅테크에 따른 실적들이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되게 양호하게 나왔고요. 비트코인도 뭐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형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JP모건 자기가 이득 취할 건 다 취하면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위기가 나오면 JP모건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 자본금도 꽤 크고요. 그것으로 인한 또 본인도 이번에 인수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로 자본 가치가 많이 또 재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약간 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지역은행에 따른 본인의 이런 추가적인 확산 부분에 약간 좀 방어하고자 하는 그런 언론 플레이가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동안 그래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알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자기가 샀는데 여기서 더 많이 빠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다 비슷해요. 예, 기본값은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은행에서 이탈했던 자금의 비중은 125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업은행의 유출 총액이 이 정도가 되는데 이런 방향성으로 인해서 제가 누누이 매번 확인하라고 했던 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동향 매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에 있는 비중이 어땠습니까? 오히려 USDC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비트코인 장은 아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형태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자 매번 이거 그냥 저거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움직임을 그냥 시간 대비로 해놓고 베팅을 땡기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의 돈은 본인 기준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민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눈치가 좀 빠르셨던 분들은 이미 챙겨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편해야 이 시장에서 그래도 제가 알려드려야 그래도 여러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깨달음이 얻고 그 다음에 투자도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민코인이 많이 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도미넌스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도미넌스 추이가 보게 되면 주봉, 월봉 으로 보았을 때도 매우 높은 이더리움 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성장했던 NFT와 그 다음에 디파이로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 가격이 더 이상 도미넌스가 빠지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여기에서도 나머지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또 스테이블 코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쪽으로 일단 내버려 두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일단은 중소형 은행에 따른 위기설이 나왔던 시점 대비해서는 아직은 언스테이킹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스테이킹이 안 됐던 시점 대비해서도 분명히 이더의 도미넌스가 굳건하게 버텨줄 수 있는 최하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데이터를 보면 그게 뭐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매번 제가 확인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는 자금이 빠질수록 비트코인 쪽으로 오히려 스위칭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말할 필요가 없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 대비보다는 좀 적은 자금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도미넌스와 이 관계도가 뭔 관계가 있냐. 스테이블 코인도 믿지 못하는 시점과 알트코인도 대부분 자금에 있는 상당히 경색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렇게까지 핫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나마 다 믿을 부분이 아닌데 이 두 개는 그래도 잘 이때까지 신뢰적으로 투명성 있게 잘 돌아갔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몰렸고 이렇게 몰렸으니 어느 쪽이 빚이 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마켓 시장 자체가 뭐 이더 기반에 있는 마켓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마켓도 있잖아요. 이런 쪽이 상당히 몰리다 보니까 이 마켓 안에서만 계속 머물려고 하겠죠. 네. 이 BTC 마켓이면 비트코인을 사서 사토시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민코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쪽에 있는 풀이 BUSD도 거의 안 쓰니까 제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USDC 마켓도 거의 다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유동성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쪽 마켓 풀이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민코인이 올리기가 더 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7배짜리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여기서도 민코인 열풍에 샌드위치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트레이딩이란 트랜잭션이 처리되기 전에 트랜잭션을 모여서 매수를 걸어둔 트랜잭션을 보고 매수 매도 주문을 봇을 통해 거래를 놓고 차익 거래 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더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가스비를 내기로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가스비가 좀 많이 튀었죠. 왜? 그렇게 불장도 아니고 자금도 다 묶였고 입출금 형태도 잘 원활하지 않는데 가스비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이런 유동성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작업을 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으로 우리는 눈치껏 가스비가 왜 올라갔지? 가스비가 올라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가스비가 올라갔으니 뭐가 어떤 액션이 좀 취해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의 결과물이 페페코인도 이번에 대상이 좀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런 비슷한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이낸스 CEO의 경고라고 해서 야, 이거 진짜 가치 있는 부분이냐, 민코인 이렇게 많이 가는 건 나중에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어야 된다, 나중에 울고 짜고 자시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민코인에 투자하는 건 저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민코인도 전략적으로 짜면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만의 전략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오징어 게임이나 데스노트를 보게 되면 다 두뇌 집약형 전략,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애니메이션 또는 드라마, 그런 영화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 돈에 따른 그런 열정과 끈기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두뇌 집약적으로도 좀 전략화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제갈량이 왜 이렇게 그 네임밸류 높게 지금 지칭이 되어져 있는 것도, 수많은 전략에서도 확률적으로 가장 큰 전쟁에서 이겼던 파이 수가 훨씬 더 크니까, 그게 공으로 많이 하고 입소문이 많이 나서 지금에 있는 그 자리를 널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알 수 있는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인을 투자를 하실 때, 또 무언가를 투자하실 때도 이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략을 할 거라고 하면 내 인생에 좀 변화를 진짜 획기적으로 줄 것 같다라고 하면 뇌 뒤에 절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두뇌 집약형으로 전략을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정도에 있는 두뇌와 재능이 좀 없는 것 같다, 노력형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이런 페페코인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또 내용들도 있는데, 수십 배 수익을 준 코인 하나 소개를 해줄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알지? 페페 아비도지 시바 등등 여러 가지 있죠. 이제 진짜 도지 코인이 한때 잘 나갔었을 때 어마무지하게 많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다. 그러니 이런 거 보고 잘 타보자,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형인 사람들은 어떻게 전략을 해야 되냐면, 내가 100 이상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노력형이니까. 내가 그렇게 분석에 있는 심도 높은 그 정도 스킬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씨앗 뿌리기 형태로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라도 뿌려 누워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욕심이 다 망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욕심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다 짓눌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상쇄가 되고 오히려 더 나락을 가버리게 되죠. 왜 그러냐면, 왜 100 이상은 안 되냐. 최대 여유로우신 분들은 200까지는 가능합니다, 민코인에. 근데 이 전략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해도 되지만 그거에 따른 항상 1 빼기 1은 0. 네. 자기가 어떻게 전략을 까져 나가느냐에 따라서 본전이 될 수도 있고요. 완전히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씨앗 뿌리기와 이런 걸 좀 잘 해놓았으면 그냥 복권 2등 됐다라고 마인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왜냐면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자, 페페도 4만 불로 시작해서 지금 33만 원, 960만 달러가 됐어요. 뭐 지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게 가장 저렴한 뭐 100만 원 투자했는데 뭐 100억 원이 됐다 뭐 이런 소리도 막 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 소액을 개무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민코인 부분은 그냥 깔아두는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그걸 계속 쳐다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소문이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다더라 하면 그때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무조건 이 돈은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민코인에도 막 몇 천을 태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전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에 있는 베팅을 했으니 인생의 초기화도 리셋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는 시간과 교환을 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시간을 다 땡겼었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때까지 민코인을 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내가 한 달 월급 그냥 안 받았다라고 치고 그렇게 생활을 해도 되고, 만약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업 잠깐 배민 그냥 미친 듯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한 2달 정도 그냥 빡세게 배민 타면 그래도 복구가 될 겁니다. 비가 오는 날에 특히나 수당을 더 많이 주는 배민이죠. 그런 걸 해서 본인이 항상 등가 교환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코인도 전략화를 잘 짜며 먹을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에 있는 재능 없으면 그냥 노력형으로 많이 뿌려놓고 그냥 잊어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커뮤니티에서 뿌려주면 그때 탈출해서 적당하게 먹어라. 그 이상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라고 선긋기 명확하게 해야죠. 그러면 연애할 때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딱 봐도 더 위에 있는 사람 또 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20대 때는 생각을 하지만 30세 때 온갖 경험을 다 해보니 저기는 내가 못 올라갈 자리이구나, 못 올라갈 수 있는 대상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보정이 들어서 결혼도 나 비슷한 사람하고 하는 게 적정 수준이다. 또 운 좋게 소수에 있는 부분은 거기를 돌파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또 소수라는 걸 강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준비를 했던 게 코인베이스. 제가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렸죠. 그냥 코인 투자했다라고 해서 코인만 주장을 하는, 또 코인만을 또 그렇게 투자하는 성향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갇혀져 있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으로 제가 코인을 투자했으면 코인베이스 부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딱 호구가 딱 있잖아요. 우리 타짜 보면 호구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돈 남은 누나가 내 위에서 계속 사주잖아요. 명확하게. 딱 가격이 떨어지면 계속 사주는 대상자가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탈출을 해줄 수 있는 게 일단 좋고 패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살기. 근데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이 내 위에 확실하게 사준다. 근데 나보다 평단이 더 위에 있다. 그럼 게임 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나는 그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근데 이것도 투자를 좀 더 깊게 보면 투자도 약간 분산해서 보긴 보지만 성향도 비슷하지만 비슷한 성향대로 하면 이것도 사이클 구도로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 20% 생겼어.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약간 해서 코인 물탈 수도 있고요. 얼마나 전략화가 잘 됩니까? 예. 그런 형태로 가야 약간 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고지것대로 코인 투자만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건
또 어떻게 보면 수익률 기반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익명 투자자 빼빼코인 263달러 투자해서 3주 만에 500만%. 이게 본인이 주인공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본 거 아니겠죠, 제가. 그냥 이런 게 나왔으니까 한번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런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역으로 지금도 내가 씨앗을 잘 뿌려 넣으면 이거 여기 안에서도 괜찮은 게 또 나오겠지. 그냥 2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복권 2등. 네, 로또 말고 그냥 복권 2등, 일반 복권 2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세요.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선을 넘는 겁니다. 인생의 선을 넘으면 얼마나 고통이 큰지 아시죠? 성공하면 상관이 없는데 성공의 확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확률을 베팅하려고 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어마무지하게 치밀한 계획을 해야 그게 딱 내 인생의 성공에 있는 패턴이 딱 열리는 거지. 치밀한 계획 없이 인생이 풀려서 잘 나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거,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될 확률도 매우 적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고자 이번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생각하는 패턴도 좀 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건, 돈이라는 거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야생의 시장인데, 여기에서도 나만의 전략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시장은 순수한 사람이 많이 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더욱더 치밀해지고 더욱더 생각이 많고 그렇게 좀 접근을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